많이 남아야 10,000원이라던 상인데 그 억울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속초 대포항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줄을 서던 황금 어항이 불과 몇 달 만에 먼지 쌓인 수조만 남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던 점포가 3번 유찰 끝에 6천만 원,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속초 전체엔 손님이 넘치는데 왜 이 항구만 외면당했을까요? 오늘 손님들의 조용한 복수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먼저 한 항구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동해안을 대표하던 수산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초 대포항입니다. 2017년 서울에서 속초까지 길이 뚫렸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동해가 2시간대로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풍경이 늘 똑같았습니다. 회를 사려는 줄이 시장 입구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으로 통로가 가득 찼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회 한 접시에 들뜬 연인들이 뒤섞였습니다. 수조마다 화로가 펄떡였습니다. 갓 잡은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항구를 채웠습니다. 상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는 그냥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어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항구를 다시 찾아가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수산시장 4개 동 중 절반 넘는 점포가 비었습니다. 셔터는 굳게게 내려가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었습니다. 화로가 헤엄치던 수조에는 이제 물도 빠지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호객 소리도, 흥정하는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던 그 자리가 통째로 텅 비었습니다. 숫자는 더 차갑습니다. 한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손님이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셋 중 둘이 발길을 끄는 셈입니다. 줄 서던 맛집이 어느 날 셔터터를 내린 것, 그 일이 점포 하나가 아니라 항구 하나 규모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길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차도 더 잘 들어옵니다. 손님이 오기엔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항구만 비었습니다. 바로 옆 속초 시내는 여전히 사람으로 북적이는데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한 장의 영수증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작은 오징어 한 마리에서 출발합니다. 한 손님이 난전해서 오징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2마리부터. 그렇게 한 마리는 끝내 손에 주지도 못했습니다. 마리당 28,000원, 2마리에 56,000원이 결제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비싼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횟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오징어 2마리, 거기에 서비스 회까지. 값은 2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오징어. 한쪽은 56,000원, 한쪽은 2만원. 약 2.8배 차이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앞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초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건 음식이 아니라 핀잔이었습니다. 더 시키지도 않을 건데 뭔 초장이냐? 초장 한 종지에 손님 취급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식사 중에는 다른 메뉴를 추가로 시키라고 집요하게 권했습니다. 더 팔 손님에겐 초장도 아까웠던 거죠. 손님을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장소를 속초 중앙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손님이 대게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베개만 든다. 바로 옆 테이블에선 회를 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24만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36만 4천원이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12만원이 더 붙은 겁니다. 호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7만원짜리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구된 금액은 37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방, 같은 날인데 5배가 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손님에게 첫인상이 이랬습니다.
그 손님은 다시 올까요? 만행이 드러나고 증거가 남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만이 남아야 10,000원. 이 변명,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 2024년 우리 연근의 어획량은 84만 1천 톤, 1971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이었습니다. 갈치는 26.6%나 줄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가 물고기를 쫓아낸 겁니다. 재료값이 비싸진 건 변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어획 부진을 똑같이 겪으면서도 바로 앞 가게는 2마리에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5만 6천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안 판다고 우기고 초장 하나에 핀잔을 주고 24만 원을 36만 원으로 바꾸는 그 태도였습니다. 정보를 숨기고 손님을 평생이 아니라 한 번으로 본 겁니다. 파는 사람만 알고 사는 사람은 모르는 기울어진 정보를 이용한 거죠. 원가는 정직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계산이 무엇을 무너뜨렸는가입니다. 자, 바가지 좀 씌운 게 그렇게까지 큰일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 끼 더 받아봐야 몇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는 손님과 한 번 오고 많은 손님입니다. 단골은 또 옵니다. 친구를 데려옵니다. 가게를 먹여 살리는 건 바로 그 재방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바가지를 쓴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에 말합니다. 거기는 가지 마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가게에는 한 번 손님만 남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재방문이 사라지면 입소문도 같이 사라집니다. 단골이 떠난 자리는 새 손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던 손님은 등을 돌리고 안 오던 손님은 나쁜 소문을 먼저 듣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좁아지고 나가는 눈만 넓어집니다. 한 번 손님만 남은 상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라갑니다. 이 구조가 숫자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대포항의 한 점포를 보겠습니다. 8평짜리 작은 가게입니다. 감정가는 1억 7,600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입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유찰, 세 번째도 유찰, 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의 3분의 1입니다.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겨우 주인을 찾은 겁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1억 7,600만 원짜리 자리가 3번을 거쳐 6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그 가격에조차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 자리의 미래에 감매기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13년 같은 규모의 인근 점포는 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2년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것도 경매에 내놓고 3번을 유찰시킨 끝에 말입니다. 장사가 되는 자리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산시장 4개 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 꺼진 채 닫혀 있습니다. 임대문에 종이만 나붙어 있고 수조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남은 상인들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한 상인 증언에 따르면 여기 다 빚쟁이라고 합니다. 버티다 못해 밤에 조용히 짐을 싸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뒤늦게 상인들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가격을 정직하게 붙이는 정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속초시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 떠난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작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깨트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돌리는 데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정작 속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고속도로 때문 아니야?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길이 뻥 뚫렸으니 사람도 돈도 다 큰 도시로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입니다. 큰 빨대가 작은 컵의 음료를 쭉 빨아들이듯 길이 뚫리면 사람과 돈이 더 큰 도시로 빨려가는 현상이죠.
흔한 진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길 뚫리면 다 빠져나가 망한 거다.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가 뚫린 뒤 내륙의 작은 상권들은 손님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단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속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2025년 3분기 속초를 찾은 방문객은 787만 명, 1년 전보다 오히려 2.8% 늘었습니다. 1분기엔 549만 명, 5%나 증가했습니다. 설 연휴엔 어땠을까요? 빛의 바다 속초라는 미디어 아트를 보러 약 200만 명이 몰렸습니다. 무려 21% 증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몰려듭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이 사람을 다 빨아갔다면 속초 전체가 텅 비어야 합니다. 그런데 속초엔 손님이 넘칩니다. 오직 대포항만 비었습니다. 빨대 탓이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강원도 강릉을 볼까요? 강릉도 같은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흥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머무는 시간입니다. 강릉을 찾은 사람들은 하룻밤을 잡니다. 1박 2일, 길게는 그 이상을 머뭅니다. 자고, 먹고, 또 씁니다. 반면 대포항은 어떨까요? 들렀다가 2~3시간 만에 떠납니다. 회 한 접시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길에 오릅니다. 여기서 빨대 효과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큰 빨대가 작은 컵을 빨아들이듯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멈출 이유가 없는 곳엔 멈추지 않습니다. 붙잡을 콘텐츠도 머물 이유도 무엇보다 다시 올 신뢰도 없는 곳,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중간 기착지, 바로 그런 곳이 빨려나가는 쪽이 됩니다. 길이 뚫리면 무조건 흥하는 게 아닙니다. 머물 이유가 없으면 길은 오히려 손님을 더 빨리 데리고 나갑니다. 대포항은 손님을 머물게 할 매력을 잃었고 그나마 들른 손님마저 바가지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답은 분명해집니다. 길이 사람을 데려와도 신뢰가 없으면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포항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 그리고 손님을 붙잡지 못한 항구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속초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포항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영수증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부산 자갈치를 보겠습니다.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 가격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과태료 6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제주는 어땠을까요? 갈치구이 한 그릇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여행 온 손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1인분 1만 9천 원짜리 은갈치 조림 정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떠난 손님을 의식한 변화였습니다. 여수에서는 혼자 온 손님을 홀대했습니다. 결국 1인분 혼밥식당을 따로 모집해야 했습니다. 울릉도는 더했습니다. 1인분 삼겹살의 절반이 비계였습니다. 손님은 화가 났고 분수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식당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지역은 다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손님을 한 번으로 보는 순간 그 자리는 비어갔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은 바가지 안심 가격제입니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그 요금을 홈페이지와 플랫폼에 공개합니다. 신고한 값보다 더 받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가격을 안 붙여놓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영업정지입니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손님에게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됩니다. 신고 창구도 분명합니다. 국번 없이 120 그리고 1330.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더해 세무조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손님이 동네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나라를 떠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주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이 15.3% 줄었습니다. 바로 그 석 달 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명, 등기 기준 사상 최대였습니다. 마침 엔화도 쌌습니다. 도쿄에서 먹고 자는 비용이 제주에서 쓰는 돈과 비슷하거나 더 쌌습니다. 그러니 발길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관광 수지 적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보다 약 100억가 달러나 많았습니다. 바가지 한 번이 손님을 국경 밖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여행 가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안 당하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도 함께 봅니다. 값을 안 붙여놓은 가게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전에 총액을 물으세요. 다 먹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 늦습니다. 앉기 전에 전부 얼마냐고 묻는 한마디가 지갑을 지킵니다. 셋째, 정찰제 가게와 착한 가격업소를 찾으세요. 값을 미리 정해둔 곳은 흥정도, 바가지도 없습니다. 넷째,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상하면 120이나 133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한 번이 다음 손님을 지킵니다.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캡처해두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 나눠보세요. 결국 손님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상인들은 한 끼에서 10,000원을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항구 전체의 미래를 내주었습니다. 한 번의 계산은 남았지만 다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가지의 진짜 청구서였습니다. 신뢰는 그릇과 같습니다. 한 번 깨지면 반값에도 다시 붙지 않습니다. 6천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던 그 빈 점포가 그 사실을 말없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 도시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길은 사람을 데려다 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건 결국 신뢰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누구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저 조용히 발길을 돌릴 뿐입니다. 대포항의 먼지 쌓인 수조는 한 항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갈 그곳은 손님을 한 번으로 볼까요? 아니면 평생으로 볼까요? 그 답이 그 도시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바가지 경험, 그리고 여기는 정말 정직했다 싶은 추천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다음 여행을 지켜줍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손님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죠. 요즘 공항에서 너무 쉽게 들리는 이 말, 단순한 투정일까요? 아니면 뼈아픈 현실일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공짜 항공권을 쥐어줘도 제주만은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행기표 한 장에 가슴 설레던 그 낭만의 섬에 지금은 내국인의 발길이 3년 연속 끊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비싸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누가 갈랐는지 그 차가운 민낯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다음 휴가지를 왜 바꾸셨는지 그 진짜 이유가 보일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주를 기억하실 겁니다. 비행기표 한 장에 마음이 설레던 섬, 공항에 내리는 순간 코끝으로 밀려오던 바다 냄새, 투박한 손으로 귤 한 봉지를 쥐어주던 그 인심, 도라르방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제주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1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 해 1,585만 명, 역대 최고였습니다. 거의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곡선이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제주를 찾은 사람은 모두 1,384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숫자만 보면 전년보다 0.6% 늘었습니다.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해 제주를 찾은 우리 국민은 1,160만 명, 2.2%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전체 숫자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정작 이 섬을 사랑하던 우리 국민은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이 작은 섬에는 한 해 1,300만 명이 넘는 손님이 몰렸습니다. 섬에 사는 도민의 약 20배에 달하는 인파입니다. 손님이 줄을 잇던 거위의 섬. 그런데 그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항공권 할인 행사가 쏟아집니다. 어떤 날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표가 풀리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식간에 동났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를 손에 쥐고도 제주를 외면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하나입니다. 제주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비싸서 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곳은 제주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유독 제주에게만 등을 돌린 데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천천히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체 무엇에 등을 돌린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한 장의 사진이 전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제주의 한 식당에서 시킨 삼겹살 15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접시에 올라온 고기의 약 98%가 비계였습니다. 살코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항의했습니다. 돌아온 직원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고기 한 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고도 무시당했다는 기분,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주의 모든 음식이 비싼 건 아닙니다. 냉면도, 김밥도, 어떤 품목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쌉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달랐습니다. 삼겹살 1인분 평균 17,000원,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에서 하필 가장 큰 실망을 안긴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주 여행에서 불만 1위는 단연 비싼 물가였습니다. 응답자의 53%,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배로 뛴 수치입니다. 5년 사이의 불만의 크기가 2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비싼 것 자체에 화내지 않습니다. 좋은 걸 비싸게 사면 납득합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 때, 바로 그 순간 가격은 더 이상 가격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약탈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느낀 사람은 다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면 일본 가지.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100엔이 약 860원. 역대급 엔저가 고착되면서 항공권을 포함해도 일본 도시 여행이 제주보다 싸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돈이면 일본의 한 도시에서 2박 3일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와 일본을 모두 다녀온 여행객에게 물었더니 82%가 제주 갈 바엔 일본이 낫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두 곳을 겪어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다른 숫자였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26년 1분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명, 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년 전보다 15.3% 줄었습니다. 한쪽 문은 활짝 열리고 다른 쪽 문은 조용히 닫히고 있었던 겁니다. 환대가 사라진 섬은 더 이상 추억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세트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비행기 값이 아니라 바로 그 차가운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바가지가 그렇게 판치는 동안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댓글창에 쏟아낸 말들을 기억합니다. 망해도 싸다. 이럴 줄 알았다. 누군가는 그 말이 너무 거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진짜로 따지고 싶었던 건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계 삼겹살 사건이 전국을 흔들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정이 나서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식문화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가뜩이나 등을 돌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속았다고 분노하는 자리에서
그 분노를 함께 무겁게 받아안는 대신 슬쩍 옆으로 비켜선 셈입니다. 속은 사람은 사과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이렇게 한순간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좀처럼 다시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치입니다. 한 번의 실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건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었습니다. 제주를 다녀온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비싸다로 굳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불만의 크기가 몇 해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두가 아는데도 그 숫자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빤히 알면서도 손을 대지 않으면 그건 결국 묵인이 됩니다. 그렇게 자정의 기회는 번번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섬에는 위험한 공식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철 한탕 챙기고 보자는 마음. 그렇게 한 번 다녀간 손님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방문이 끊기니 다음 시즌엔 더 받아내야 했고 더 받아내니 신뢰는 더 무너졌습니다. 스스로의 살점을 베어 하루를 연명하는 셈입니다. 결국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가른 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한 번 쓰고 버릴 호구로 본 그 마음,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눈 감은 책임의 빈자리였습니다. 고객을 가볍게 본 대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가지와 방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가 한눈판 사이 섬의 땅 밑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서 벌어지던 일은 사실 통계 한 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84만 명, 전년보다 0.6%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1,160만 명으로 2.2% 줄었습니다. 3년 연속 감소입니다. 그럼 누가 이 빈자리를 채웠을까요? 외국인입니다. 2025년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은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그 다수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광객 수는 늘었다는데 왜 섬은 더 가난해질까요? 답은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였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와 섬을 키우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로로 들어온 자본은 한쪽에 쏠렸습니다. 투자자의 약 90%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자본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통로에만 섬의 미래를 건 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특정 나라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다리로만 선 구조를 만든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은 섬에 남았을까요? 여기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드러납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섬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소에 묵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알리페이로 합니다. 한국 카드도 현금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상당 부분이 곧장 본국으로 송금됩니다. 관광객은 분명 섬을 밟고 갔는데 돈은 섬에 발도 딛지 않은 셈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할 돈이 흐르지 않고 곧장 빠져나갑니다. 동네 식당도, 시장 상인도, 택시기사도 그 돈을 만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북적이는데 지갑은 비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구조에 2025년 결정적인 균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주가 외국인을 끌어모은 가장 큰 무기는 무비자였습니다.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제주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9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중국인 관광객은 굳이 제주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터집니다. 제주만의 독점 메리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단 하나의 다리에 기대온 섬이 그 다리마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 사이 투자 이민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자본을 끌어오는 문은 더 열어둔 셈입니다. 언젠가부터 제주에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가 경복궁이 되어 간다고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지만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풍경. 여러분이 느끼던 그 묘한 위화감의 정체가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안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밖에서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균열이 한 곳으로 모여 터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관광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건 땅과 집이었습니다. 제주 애월에 425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 분양가는 평당 2,612만 원, 84제곱미터 한 채에 약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425세대 중에 분양된 건 단 한 채였습니다.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경매의 최저 입찰가가 4,006억 원입니다. 여러분, 4,006억 원입니다. 한 단지가 통째로 헐값에 시장에 던져진 겁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던 섬에서 단 한 채 빼고 전부 안 팔린 새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대에 올랐습니다. 분양이 아니라 처분이었습니다. 이건 한 단지만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안 팔려 빈 채로 남은 새 아파트.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제주의 악성 미분양은 2026년 2월 기준 2,213호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짓는 속도를 파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빚으로 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려면 사업자금을 빌립니다. 그 빌린 돈의 이자조차 못 갚는 비율이 8.92%. 100명 중 약 9명이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빈 아파트 위에 갚지 못한 빚 부담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보입니다. 제주도민의 평균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가장 적게 벌면서 가장 비싼 집을 떠안은 섬, 정상이 아니죠. 관광이라는 신기루 위에 쌓아 올린 거품이었던 겁니다. 신기루가 거치자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2024년 제주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은 42.2%였습니다. 경매에 나온 집 절반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팔린 집도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3.9%에 넘어갔습니다. 둘 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떨어지는 칼은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손을 베니까요. 집이 안 팔리면 사람이 떠납니다. 2023년 제주는 14년 만에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1,687명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창 일하고 아이 키우는 30대, 40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섬의 허리가 빠진 겁니다. 가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제주에서는 문을 닫은 가게가 새로 연 가게보다 7.4배 많았습니다. 열리는 문 하나에 내려가는 셔터가 7이라는 뜻입니다. 손님이 떠난 거리에 불 꺼진 간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광이라는 한 다리에만 기대섰던 섬이 그 다리가 흔들리자 집도, 빚도, 사람도, 가게도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섬의 이야기는 정말 제주만의 일일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제주는 비싸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호구로 본 식탁의 바가지가 마음을 떠나게 했고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은 방치가 신뢰에 금을 냈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 자본이 채우자 돈은 섬에 머물지 않고 곧장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땅 위에서 부동산과 인구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는 비싸서 망한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아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제주만의 일일까요? 경상남도 거제를 보겠습니다. 한때 조선업 하나로 먹고 살던 도시입니다. 한 번 무너졌을 땐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고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지금도 거제의 청년들은 여전히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비어버린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채웠고 배는 다시 만들어지는데 정작 그 돈은 동네에 돌지 않습니다. 일은 돌아도 돈은 돌지 않는 겁니다. 제주에서 본 그 풍경과 어딘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한 다리로만 선 도시는 그 다리가 흔들리는 순간 함께 휘청입니다. 제주는 관광이라는 한 다리에
거제는 조선업이라는 한다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불운이 아니라 무엇 하나에만 기댄 모든 곳이 마주할 청구서입니다.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알도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무엇 하나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주에서 겪은 일은 어땠나요? 그곳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